어르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이 없어도 잘 삽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한 달도, 두 달도 아무 연락 없이 흘러갑니다. 당신은 자녀 없이 못 살 것 같은데 자녀는 당신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불균형이 당신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불균형을 만든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와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꺼내보세요. 통화 기록을 천천히 내려보세요. 자녀에게 건 전화가 몇 번입니까? 자녀가 당신에게 건 전화는 몇 번입니까? 아마도 당신이 건 전화가 훨씬 많을 겁니다. 10통 중에 9통은 당신이 먼저였을 겁니다.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보낸 안부 문자, 당신이 보낸 격려의 말들. 돌아온 답장은 간단합니다. 잘 지낸다는 짧은 대답, 바빠서 늦게 봤다는 변명. 그게 전부입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자녀가 먼저 연락할 때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 용건입니다. 돈을 보내달라는 부탁, 손주를 봐달라는 요청, 차를 빌려달라는 말, 이사를 도와달라는 부탁, 필요할 때만 생각나는 사람. 그게 바로 지금 당신의 위치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더합니다. 1년에 명절 인사 2번이 전부입니다.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당신이 아파도 모릅니다. 당신이 외로워도 모릅니다. 당신의 일상이 어떤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손주를 봐주고 돌아오는 길.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후들거립니다. 그래도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명절날은 더 힘듭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온종일 부엌에서 땀 흘리며 일합니다. 자녀 가족이 도착하면 반갑게 맞이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물어봐야 대답합니다. 당신이 말을 멈추면 침묵이 흐릅니다. 식사가 끝나면 자녀는 휴대폰을 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아이들 옆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이 많습니다. 냄비도 여러 개입니다. 허리가 아파도 계속 씻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오면 자녀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차가 막히기 전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가봐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면 혼자가 됩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만 들립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됩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갑니다. 당신은 계속 먼저 연락하고 계속 챙기고 계속 기다립니다. 하지만 관계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당신이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요즘 자녀들은 다 이런 걸까요? 지난 1년간 자녀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돈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마음도 몸도 다 계산에 넣어 보세요. 전세 보증금을 보탰습니다. 차 바꿀 때 돈을 보탰습니다. 손주 학원비를 매달 보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챙겼습니다. 급하다고 할 때마다 통장을 열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썼습니다. 자녀 내외가 출장 갈 때마다
손주를 맡았습니다. 일주일씩, 때로는 열흘씩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학교 보내고 밥해주고 숙제 봐주고 재웠습니다. 몸도 많이 썼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가서 청소를 도왔습니다. 김장철이면 김치를 담가서 갖다 줬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마다 달려갔습니다. 그만큼 돌아왔습니까? 고맙다는 말이라도 자주 들었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당신이 해준 것들은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부모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엄마는 원래 돈을 주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답을 찾고 싶습니다.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자녀와 진짜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당신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삶이 달라지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제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비슷한 이야기일 겁니다. 65세 이정혜 씨 이야기입니다. 정혜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재현. 재현은 10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결혼 초반만 해도 재현은 자주 연락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이면 가끔 집에 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희 씨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재현도 바쁘고 가정이 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혜 씨가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는지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한지 물었습니다. 재현의 대답은 늘 짧았습니다.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다들 괜찮다고 했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가 계속 물어봐야 겨우 이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허전했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차마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수진과의 관계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희 씨는 며느리에게 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명절 때마다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재현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손주들 옷도 미리 사두었습니다. 세뱃돈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수지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혹시 자기가 뭘 잘못한 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삼켰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재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현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급하지도 특별히 반갑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달에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데 보증금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2천만 원 정도를 보태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석 달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다가 돈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건강은 어떤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재현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통화 시간은 2분도 안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재현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작년 설날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계속 일했습니다. 재현 가족이 왔을 때 기쁜 얼굴로 맞았습니다. 재현 생일에는 미역국을 끓여서 갖다 줬습니다. 손주들 생일에는 용돈을 챙겨 보냈습니다. 여름휴가 갈 때는 차비를 보탰습니다. 재현 내외가 출장 갈 때마다 손주들을 맡았습니다. 일주일씩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학교 보내고 밥 해주고 숙제 봐주고 재웠습니다. 계산해 보니 지난 3년 동안 보낸 돈만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현은 그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건강은 어떤지 묻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재현에게 자기는 필요할 때만 생각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하거나 아이를 맡길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많이 해준 걸까? 아니면 너무 쉽게 해준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정희 씨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지겠다고.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고. 먼저 챙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현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재현은 엄마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생각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재현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담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관계의 진짜 모습이구나.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늙어 보였고 슬퍼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이게 됐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이게 됐을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재현을 돌보고 손주를 돌보고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많은 부모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신도 혹시 정희 씨와 비슷한 상황은 아닙니까?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면서 정작 자신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희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부모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자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관계의 패턴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습관이 문제일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일방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한쪽에서만 에너지를 쏟는 관계, 한쪽에서만 관심을 보이는 관계. 이런 관계는 결국 불균형을 만들어냅니다. 미국의 한 가족관계 연구소에서 30년 동안 중장년 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락의 70%는 부모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한 경우는 30%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30%의 내용이었습니다. 자녀가 먼저 건 전화의 80%는 용건이 있을 때였습니다.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한 연락은 고작 20%였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혜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당연함입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하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부모가 챙기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당연함은 감사를 잊게 만듭니다. 당연함은 관심을 줄어들게 합니다. 당연함은 존재를 투명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되는 선의는 기대가 되고, 기대는 당연함이 되고, 당연함은 무관심이 된다고. 당신이 자녀에게 베푼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고맙다는 말도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원래 챙기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원래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 손주를 봐줬을 때를 기억하세요. 자녀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미안해했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10번째, 20번째 봐줄 때는 어땠습니까? 고맙다는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한 듯이 부탁했습니다. 처음 돈을 보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는 정말 고마워하며 받았습니다.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5번째, 10번째 도와줄 때는 어땠습니까? 갚겠다는 말도 사라졌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짧아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은 관계를 가깝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만듭니다. 불균형을 만듭니다. 당신이 많이 줄수록 자녀는 더 당연하게 받습니다. 당신이 많이 챙길수록 자녀는 덜 챙깁니다. 당신이 많이 연락할수록 자녀는 덜 연락합니다. 이것은 자녀의 본성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영국의 한 심리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할수록 자녀의 감사 표현이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움이 반복될수록 당연함이 커졌습니다. 반대로 가끔 도와주고 가끔 거절하는 부모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자녀들은 도움을 받을 때마다 더 감사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더 많이 주는 것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주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관계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주고받음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쪽에서만 주면 받는 쪽은 편해집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서 관계는 점점 일방통행이 됩니다. 당신은 계속 주고 자녀는 계속 받습니다. 당신은 계속 궁금해하고 자녀는 무관심합니다. 당신은 계속 외롭고 자녀는 편합니다. 이것이 지금 당신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무언가를 해준 게 언제입니까? 자녀가 마지막으로 당신을 챙긴 게 언제입니까? 자녀가 마지막으로 당신 기분을 물어본 게 언제입니까? 아마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오래되었거나 아예 없었을 겁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부모와 자녀가 가깝게 지내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부모와 자녀가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매일 얼굴을 봤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까웠습니다. 3대가 한 집에 사는 것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녀는 멀리 떨어져 삽니다. 각자의 삶을 삽니다. 각자의 가정을 꾸립니다. 자녀에게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벅찹니다. 부모를 챙기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는 잊혀집니다.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여유가 없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를 원망하기 전에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도 힘듭니다. 자녀도 바쁩니다. 자녀도 버거워합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집에서는 배우자를 챙겨야 합니다. 아이들 교육도 신경 써야 합니다. 집안일도 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 부모까지 챙기기는 버겁습니다. 물론 챙겨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당신이 외로운 이유는 자녀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혜 씨를 기억하세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지치고 늙고 슬퍼 보이는 사람이요. 당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녀를 위해 살다가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엄마로만 살고 아빠로만 살고 할머니로만 살고 할아버지로만 살았습니다. 한 사람으로서의 당신은 어디 갔습니까? 당신의 꿈은 어디 갔습니까? 당신의 취미는 어디 갔습니까? 당신의 친구는 어디 갔습니까? 모두 자녀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모두 손주를 위해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사라졌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행을 가고 싶었을 겁니다. 악기를 배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 미뤘습니다. 자녀 키우느라 미뤘습니다. 손주 돌보느라 미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시간은 있는데 의욕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잊어버렸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당신이 당신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중요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귀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녀도 당신을 하찮게 여깁니다. 당신의 시간을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당신의 감정을 귀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먼저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시간을 함부로 했습니다. 자녀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갔습니다. 당신의 계획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서운해도 참았습니다. 화가 나도 삼켰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욕구를 억눌렀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포기했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내 시간은 가치가 없어. 내 감정은 문제가 안 돼. 자녀는 그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엄마는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빠는 언제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주지 마세요. 더 이상 자신을 지우지 마세요.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지지 마세요. 자녀를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마세요. 도와주되 희생하지는 마세요. 기다리되 무너지지는 마세요. 관계를 바꾸는 것은 자녀가 아닙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균형을 찾게 됩니다. 그래야 진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변화는 어렵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관계를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존중받는 부모가 될 수 있는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줄이세요. 당신이 일주일에 3번 연락했다면 이제는 한 번만 하세요. 당신이 매일 문자를 보냈다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보내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자녀가 걱정될 겁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두려울 겁니다. 하지만 참으세요. 자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연락하지 않아도 잘 지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작은 행동입니다. 연락 횟수를 줄이는 것. 이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녀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엄마가 요즘 연락이 없네. 아빠가 요즘 조용하네. 그때 자녀가 먼저 연락할 겁니다. 궁금해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짧고 가볍게 연락하세요. 전화할 때 길게 하지 마세요. 안부만 묻고 끊으세요. 요즘 잘 지내는지만 물어보세요. 자녀가 바쁘다고 하면 바로 끊으세요. 붙잡지 마세요.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지 마세요.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문자 보내지 마세요. 짧게 한두 줄이면 충분합니다. 날씨가 추우니 건강 챙기렴. 요즘 잘 지내고 있니? 이 정도면 됩니다. 무겁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도 편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용건 없이도 연락하세요. 돈을 달라고 할 때만 기다리지 마세요. 손주를 맡아달라고 할 때만 응답하지 마세요. 그냥 보고 싶어서 연락했다고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연락했다고 하세요. 특별한 이유 없이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하세요. 가끔은 사진을 보내세요. 당신이 산책하는 모습, 당신이 친구와 차를 마시는 모습, 당신의 일상을 보여주세요. 자녀에게 당신도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당신도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당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네 번째 방법입니다. 자녀의 일정을 존중하세요. 바쁜 시간에 전화하지 마세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저녁 식사 시간을 피하세요. 주말 아침도 피하세요.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언제 전화하면 편한지, 언제가 좋은지, 그 시간에 맞춰서 연락하세요. 자녀의 시간을 배려하는 것, 이것도 존중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자녀가 돈을 달라고 할 때 무조건 주지 마세요. 여유가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지금은 어렵다고 하세요. 손주를 봐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안 좋으면 안 된다고 하세요. 다른 약속이 있으면 있다고 하세요. 거절한다고 나쁜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절한다고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절할 권리가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할 겁니다. 죄책감이 들 겁니다. 하지만 참으세요. 자녀는 이해할 겁니다. 자녀도 어른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입니다. 당신의 삶을 가꾸세요. 자녀 생각만 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돌보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산책을 나가세요. 책을 읽으세요. 친구를 만나세요. 취미를 가지세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을 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독립성이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고. 당신이 충만하면 자녀도 편합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자녀도 안심합니다. 당신이 자립적이면 자녀도 자유롭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입니다. 기대를 낮추세요. 자녀가 매일 연락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자녀가 자주 찾아오기를 바라지 마세요. 자녀가 모든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지 마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적습니다. 대신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가 와도 감사하세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감사하세요. 명절에 함께 할 수 있어도 감사하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자녀가 시간을 내는 것도 노력입니다. 그 노력을 인정하세요. 여덟 번째 방법입니다.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하세요.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하세요.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하세요. 하지만 비난하지는 마세요. 왜 연락을 안 하느냐고 따지지 마세요. 왜 안 오느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엄마가 요즘 좀 외로워. 아빠가 너 목소리 듣고 싶어. 이렇게요. 솔직한 표현은 자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비난은 자녀를 멀어지게 하지만 솔직함은 가까워지게 합니다. 아홉 번째 방법입니다. 감사를 표현하세요. 자녀가 연락하면 고맙다고 하세요. 자녀가 찾아오면 고맙다고 하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세요.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만듭니다. 당신이 고마워하면 자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녀도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훌륭한 사람들의 기억이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10번째 방법입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실천하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자녀도 서서히 변할 겁니다. 자녀도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관계도 천천히 회복될 겁니다.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먼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자녀는 당신이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건 당신 자신뿐입니다. 당신이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당신이 존중받으면 자녀도 존중합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자녀도 편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라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라고. 그 말이 맞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당신이 바꿀 수 없습니다. 자녀의 행동을 당신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실천하세요. 먼저 연락하지 않기, 짧게 연락하기, 거절하기, 자신의 삶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실천하기로 결심한 것이 몇 번인지, 하나인지, 둘인지, 셋인지,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영상을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댓글로 함께 나누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마세요. 관계를 소중히 하되 자신을 먼저 소중히 하세요. 외롭더라도 존엄을 지키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스스로에게 주세요. 자녀에게서 받지 못한 관심을 스스로에게 주세요. 자녀에게서 받지 못한 존중을 스스로에게 주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할 때 다른 사람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오늘 하루 당신 자신을 소중히 대해주세요. 오늘 하루 당신 자신을 사랑해주세요. 그 작은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그렇게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당신과 자녀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